좋아요. 자, 14번 문제부터는 14번, 15번은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썼네. 식을 방정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써놨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러운 스킬입니다. 여기부터는요. 그리고 이 14번이나 15번 같은 문제들은 워낙에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심화 문제집에서도 계속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 좀 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이용할게요. 자, 봐봐. 일단은 뒤쪽 단원이긴 하지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간단하게 언급만 할게요. 최고차항의 계수를 1로 만들어 놓고 나면은 각각의 여기가 뭐 B라고 A라고 쓸게요. 그냥 AX의 제곱에 플러스 BX의 마이너스 플러스 C는 0. 이거는 3차 방정식에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고차 방정식에서 다 적용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 쓰면은 이 x의 세 근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쓸 때 첫 번째 세 근의 합은 뭐게요?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a가 이미 1이니까 마이너스 a 자리가 세 근의 합이고요. 두 번째 두 개씩 곱한 거는요. 얘가 b가 되고 세 번째 세 근을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c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거 하나만 다시 쓰고 갈까요? 너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이면 양이 많아서 쓰기 힘들면 그냥 페이지로 보내드릴 거예요. 이 친구의 계수를 뒤집어요. 지금 계수를 뒤집어. dx의 세제곱에 cx의 제곱에 bx 플러스 a. 계수가 뒤집히는 게 보이면 좋겠네요. a, b, c, d에서 a, b, c, d로 계수가 뒤집혔습니다. 그때 이 방정식의 해는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니? 바로 역수들이 이것들의 해입니다. 자, 기본 개념, 이것도 기본 개념이에요. 이거 심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도 기본 개념이에요. 왜, 됐니 이거? 네. 그럼 여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설명해드리고요. 오늘은 결과만 써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세 근의 합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역수의 합이거든요. 역수의 합.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은 뭐분의 뭐가 됩니까? 자, 이 방정식의 세 근이 얘인데요. 세 근을 더하면 뭐가 돼요? 뭐분의 뭐? 마이너스 d분의 c가 된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d분의 c예요. 오케이?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b분의 d하고 마이너스 b분의 a가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딱 이거 하나만 제대로 얻을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역수들의 합은 그냥 마이너스 d분의 c가 바로 역수들의 합이라고 인지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d분의 c가 그냥 역수의 해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d분의 c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역수들의 합. 되니? 이걸 먼저 인정을 해버리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를 하면 이렇게 된다고. 네 번째,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은 뭐분의 뭐가 돼요? 마이너스 c분의 b가 된다. 마이너스 c분의 b는 곧 역수들의 합이다.
라는 것을 꼭 인지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자,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들여다볼 거냐면 세 개를 원래는 정리해서 원래는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은 얘를 통분해 가지고 A, B, C분의 A, B, B, C, CA가 3이니까 크로스를 곱해서 3A, B, C가 이랑 똑같아요 라는 식으로 해서 식을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A, B, C를 나는 어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라고 생각할까요? A, B, C는 어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가지고 그 3차 방정식을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세 근의 합이 얼마인가요? 지금 6이잖아요. 그쵸? 세 근 합이 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t의 제곱이 됩니다. 세 근의 합이 6이니까 이게 여기로 들어가거든. 됐더니 제곱의 합은 바로 쓸 수는 없고 이걸로 두 개씩 곱한 걸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서 A, B, B, C, CA를 빼는 거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식을 정리해서 보면은 A, B, B, C, CA가 얼마인지 알게 되고, 그쵸? 얼마가 되냐면 얼마죠? 그러네요. 얘가 9라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이 I는 어디에 들어가는 친구입니까? 9라는 친구는 여기에 들어간다고요.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두근의 곱의 합이라고 여기가. 이해되니? 그리고 상수함은 뭘로 구하냐면 바로 역수의 합으로 상수함을 구하는 거예요. 역수의 합이 얼마예요? 3이에요. 역수의 합이 3이니까 너 이 친구는 K분의 9, 마이너스 K분의 9 마이너스 K분의 9가 얼마가 돼요? 3이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오케이, K는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K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세근의 곱을 구하라 했거든요. 세근의 곱은 뭐? 마, 뿌, 마. 바로 3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세근의 곱이 3이 됩니다. 라고 A, B, C의 문자가 이렇게 서로 대칭이 되는 모습으로 등장했을 때에는 이 아이가 어떤 3차 방정식의 세근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이용하시면은 상당히 세련되게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리고 매우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생각보다. 아래에 있는 친구도 볼 겁니다. 이건 다시 푸셔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풀어줘 버렸네. 하나의 실수예요. 이 친구도 똑같습니다. 같은 문제예요. XYZ가 어떤 3차 방정식의 세 근이라 한다면 이 아이는 이렇게 쓸 수 있죠.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의 플러스 3은 이퀄 0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근의 합 t의 제곱 플러스 두근의 곱의 합 마이너스 XYZ 이것의 세근이 거듭이거든요. 지금 여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식은 실제로 X-T, T-X, T-Y, T-Z는 0이라는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여기? 좀 복잡한데요? 자, 그리고 여기 이 문제도 아주 전형적으로 식을 변형하는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으니까 x 더하기 y 더하기 z를 알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문자, 이게 다 전개하기 너무 힘드니까요. 문자를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x 더하기 y는 2-z
y 더하기 z는 e-x, z 더하기 x는 e-y라고 바꿔 쓸 수 있거든요. 이거 알겠습니까? 자, 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는 이 식 다시 한번 써보면은요, 는 0이라는 것을 빼버리고 여기다 ft라고 쓸게요. 선생님이 아주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얘를 인수분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세근이 xyz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반드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세근이 xyz니까. 그리고 위씨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얘랑 얘랑 우리 꽤 닮았는걸? 넌 혹시 고향이 어디니? 우리 꽤 비슷한걸? 꽤 비슷하죠? 아, 얘는 바로 위에 t 자리에 뭘 대입한 거니? 2를 대입한 거니까 그냥 f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2를 말하는 거죠. f2 값이니까 위에 있는 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2의 세제곱, 2 곱하기 2의 제곱, 4 곱하기 2 더하기 3 뭐 이렇게 해서 결과는 항상 쓰지 않지만 써버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방정식에, 특히나 3개짜리가 이렇게 많이 되거든요. 방정식에 연결을 시키면 굉장히 깔끔한 해결을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거는 매우 많이 활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습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중학생 신분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들도 사실은 여러분들 아닙니다. 어쨌든 훨씬 더 훌륭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16번은 도형을 식으로 바꿔서 정리하는 건데요. 도형을 식으로 바꿀 때 들어가는 방식들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둘 중 하나, 특수각을 이용하던가, 특수각이면 45도, 30도, 20도 말하는 거야. 1대1 루트 3 같은 거 말하는 거죠. 특수각, 45도짜리 또는 30도짜리, 60도짜리 이것들을 1대1 대 루트 2 또는 1대2대 루트 3을 이용하던가, 또는 닮음입니다. 거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우 높은 비율로. 오케이? 그 높은 비율은 얼마라고 생각하냐면요, 선생님은 정말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9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특수각을 이용하거나 닮음을 이용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 중에 어떤 것이냐? 바로 특수각입니다.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45도짜리거든요. 자, 조건은 그림에 거의 다 나와 있는지 봐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4 플러스 루트 2, 좀 애매하게 표현되었고요. 이거 정사각형 내부의 반지름의 길이가 R1인 거, R 루트 2인 거, R3인 것이 대각선으로 쭉 있고요. 이 정사각형의 대각선 위에 이웃하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 두 원의 넓이의 합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의 넓이와 같다. 여기에 조건이 있네요. 여기에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합시다. 안에다가 저 원의 넓이, 반지름 하나는 R1이니까 R1 제곱 파이 플러스 R3 제곱 파이, 이 넓이 합이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의 넓이와 같다. 그러니까 루트 3 제곱 파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낸 정보는 R1의 제곱과 R3의 제곱이 오케이, 얘의 제곱의 합은 3이에요 라는 걸 일단 식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이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뭔지 체크를 해보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반지름이 R1, R3인 9의 부피야. 웜에 9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오호, 9의 부피. 네, 가볍게 언급하고 가야 되겠네요. 9는
건널비 S라고 하고요. 그것은 4파이 R입니다. 4파이 R이죠. 부피 볼륨은 3분의 4파이 R의 세제곱입니다. 헷갈릴 수 있는 아이인데, 이 친구인데, 혹시라도 여기에 수투를 배운 친구들이 있다면 이 둘의 관계도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얘를 미분하면 건널비가 나옵니다. 수투를 배운 친구들에 한해서 부피는 건널비를 계속 쌓는 거예요. 약간 양파 같은 거죠. 양파를 계속 건널비를 계속 쌓으면 부피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피의 순간적인 변화라도 건널비가 되는 거예요. 얘를 미분하면. 그런가요? 원의 넓이가 뭐였죠? 파이 R이죠. 원의 둘레의 길이가 뭐였죠? 2파이야. 마찬가지 이유에서입니다. 모든 도형은 다 미분을 배운 친구들에 한해서 이거는 모든 도형은 넓이를 가운데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이런 도형일 때 넓이를 미분하게 되면 둘레가 나옵니다. 안 되는 걸 발견하게 되면 가져와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근데 저거 재밌긴 한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합시다. 수학은 재밌는 거 되게 많아요. 공부하면 정말로 신기한 거 많고. 한번 볼게요. 여튼 여기서 부피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는 3분의 4 내가 구할 식은 3분의 4 파이 R의 R1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4 R3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의 합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제곱의 합이에요. 한 가지의 식이 더 필요하겠네요. 합을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곱을 알 수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조건을 생각해야 될 텐데 바로 뭐겠니?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대각선의 길이를 R1과 R2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R1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의 길이는 루트 2 R1이에요. 됐나요? 왜? 45도니까 특수가 중에 이해돼요? 바로 가야 돼. 그리고 루트 2 R1 여기 R1 루트 2 루트 2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렇게 잘라내면 여기가 R3니까 여기는 또 얼마예요? 루트 2에 R3에 이렇게 됐나요? 그럼 대각선에 있는 변들을 우리는 모두 다 표현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어요? 네. 보죠.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선 여기서부터 칠게요. 루트 2R 1 R1 루트 2 루트 2 R3 루트 2 R3 다 나오면 루트 2 R1 R1 플러스 루트 2 더하기 루트 2 플러스 R3에 플러스 루트 2 R3 이 값이 얼마? 4 플러스 루트 2에다가 얼마 곱한 거? 루트 2 곱한 것이 돼요. 여기까지 되었니? 고등학교 4 이렇게요. 네, 정리할게요. 그러면 루트 2끼리 정리하면은 대충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식 정리할 때 약간의 센수 들어있으면 참 좋을 수 있는데 무리수하고 유리수는 잘 섞이지 않아요. 완전히 그렇게 잘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거. 중간에 비누칠하면 섞이긴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잘 섞이지 않아서 그래서 R1과 R3의 관계를 볼 때 원래는 R1, R3를 묶어서 봐야 되는데 의심 먼저 해보자고. 아니면 말고 루트 2로 묶으면 R1에 루트 2가 붙어있고 2에도 루트 2가 붙어있고 R3에도 루트 2가 붙어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R1 플러스 R3니까 100% 맞다고는 못하겠지만
개수를 비교했더니 R1 플러스 R3를 알겠네요. 바로 얼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식을 막 정리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좀 속도를 위해서 이런 감각들을 갖고 계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됐나요? 아, 그러면은 끝났죠. 내가 식 하나를 얻어냈습니다. R1 플러스 R2가 R3가 2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도형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 조건들을 잘 정리해서 식으로 바꿔내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17번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천천히 좀 보고 있는데요. 네, 하나씩 다시 봐볼게요. 아까 스텝 B에서 봤던 문제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친구도 차수가 너무 크죠? 그럼 이 가분수는 어떻게 바꾸고 시작하냐면 대분수의 형태로 차수를 최대한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돼. 분자가 3차고 분모가 몇 차이니까 1차이기 때문에 얘는 몫이 1차예요. 그리고 플러스 여기 2차 식분에 나머지가 써질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그때 어차피 x가 정수라면 이 친구도 정수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정수가 돼야 된다를 가지고 정리하시면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8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숫자가 뭐가 돼야 돼요? 18의 약수 이렇게요. 이해되니? 선생님 정답 18 같은 거 나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은데 그 부분은 이 문제가 알아서 조절해 줄 겁니다. 적당한 개수. 내 말 이해되니? 자, 이것도 난이도는 중으로 설정을 했고요. 피지컬 문제입니다. 선생님 피지컬이라고 쓰면 그냥 P라고 쓸까요? 일단? 피지컬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식을 쭉 정리해봐. 결과에 도착할 때까지 쭉 정리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에서는. 오케이? 어떤 의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쭉 정리해보시고 A값을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쌤이 조건을 사항으로 봤습니다. 이 문제는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잘 이용해서 정리를 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어떻게 시작을 못하겠죠? XY 중 저보다 하는 3이래요. 어쩔 TV. 역수들의 합을 더했더니 그게 얼마예요? 3분의 1이래요. 진짜 저쩔 TV지 뭐. 그래도 갑자기 합을 구하래. 야, 이거 딸랑 2개 주고 합을 구하래. 너무 이거 힌트가 적다. 너무 힌트가 적다. 이런 3개짜리의 그 미적의 그 방정식 문제 곱셈공식 변형 문제는 방정식으로 해석하면은 생각보다 잘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를 내가 x, y, z가 세 근인 3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최고차의 개수는 1로 잡으세요. 그냥이 가장 편하게. 우리가 임의대로 설정하는 거니까. 여기는 세 근의 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몰라요. 모르니까 써야지. 그 다음에는 두 근의 합이고 자, 아직 이건 나눠보세요. 이게 세 근의 곱인데 요거 사용법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얘 사용법은 뭐분의 뭐가 얘분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통째로 지우고요. 뾰로롱 그냥 통째로 지우고 얘분의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끔.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만약에 3K로 잡는다면 여기는 K이면 되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K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미지수는 내 마음으로 쓰는 거니까 이해가 되니?
역수의 합이 3분의 1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야 역수의 합이 3분의 1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부호는 어디를 마이너스 써야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 있는 조건을 표현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표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지? 나 조건은 사용을 잘 한 거예요. 이제 무슨 조건 남았니? 가 조건 남았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x, y 중 적어도 하나가 3이래요. 나의 목적지는 이겁니다. x, y 중에 적어도 하나는 3이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t에다가 3을 대입하면 0이 된다는 뜻이냐. 얘가 해니까 3이 몇 개 있는지는 몰라도 이 친구는 해예요. 해. x, y, z가 해니까요. 그래서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얘를 대입하면 성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을 대입하면 27, 9의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쪽은 마이너스 3k. 우와, 뭐야? 우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블랙라벨에서도 맨 뒤에 위치하고 있고요.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가. 표현만 살짝 바뀌었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해설지에서 이런 식으로 풀어놓고 있지 않고요. 그냥 거성고시 변형으로서 풀고 있는데 그 3개짜리는 이렇게 방정식으로 이용하면 풀이가 굉장히 깔끔해지기 때문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익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 거의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심화 문제.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익히는 거예요. 배우니?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고요. 이제 5번하고 4번 도형 문제가 2개가 있는데요. 둘 다 기출문제였어요. 그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관계를 찾고 힌트만 드릴 테니까 마무리 한번 여러분이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4번 문제에서는 도형의 성질, 그러니까 특수각, 그 정삼각형, 그리고 원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는 거고요. 표현만 좀 도와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M을 중점이라고 잡았답니다. N도 중점이래요. 삼각형을 완전히 내접을 시키고 정삼각형을, 그리고 이 중선을 쭉 연결해 가지고 P랑 만났을 때 여기를 X하고 1이라고 할 때 X를 구하라는 문제예요. 그리고 다음에 값을 구하래요. 어쨌든 그 숫자랑 역수가 중요하네. 관계식을 찾아야 될 텐데, 관계를 찾을 때에는 여기에는 x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고요. 원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a를 지나가는 지름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는 도형 문제다 보니까 보조선이 생명이거든요. 점 하나 찍을 거예요. 어디에 점을 우선적으로 찍어야 되니? 내가 지금 가장 먼저 찍어야 될 점. 그렇지. 가장 중요한 원이 나왔으면 중심이에요. 중심에다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P하고의 거리, R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보조선들을 그리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이걸로 처리를 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엊그저께였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파릇파릇한 그 시절, 정말 해맑던 그 시절에 정삼각형에 대한 공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무게중심 생각을 해볼까요? 선생님 갑자기 무게중심 왜 이야기하나요? 정삼각형은 무게중심이 곧 외심이기도 하고 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로 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몇 대면 2대 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또 하나. 자, 다시 한번. 여기 2대 1이고 여기는 중점 연결 했으니까 몇 대면 1대 1인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저 선분을 몇 개로 쪼개고 있냐면 한 명은 3조각으로 내고 있고 한 명은 2조각으로 내고 있어. 그럼 일정한 간격으로 보려면 몇 조각 내야 돼? 일정한 간격으로 보려면 한 명은 3조각으로 쪼개고 있고 한 명은 2조각으로 쪼개고 있으니까 둘의 최소 공개수인 6조각으로 쪼개야 얘들이 간단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야. 6조각으로 쪼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시 말해서 여기가 1대 1인 것도 맞고 2대 1인 것도 맞고 하나는 3등분, 하나 2등분이니까 전체 6등분을 해야 여기에는 아이들이 격자적 점들이 딱딱딱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도 그렇게 좀 표현하려고 해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나면서 내가 여기를 새롭게 미지수를 잡으려고 합니다. 한 칸을 K라고 잡을게요. 그러면은 한 칸이 K이면 이 원의 반지름은 몇 K이게요? 한 칸이 K니까 반지름 몇 K이게? 맞아요, 4K예요. 반지름 4K. 여기니까요. 1K, 2K, 3K, 4K. 되니? 반지름이 4K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여기 5라고 하면 5P의 길이가 4K가 됩니다. 반지름이니까요. 이해했어요? 그렇다면은 X하고 K의 관계식이 나오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때문에 X와 K의 관계식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2분의 X 더하기 1의 제곱에다가 K를 제곱했더니 4K의 제곱이 되었다. 두 번째, 반지름과 저기 있는 3K하고의 관계. 두 번째 이거. A, M, N. 수선의 을 내리면 여기가 2분의 X. 여기는 3K. 3K 2분의 X. 둘 몇 배야? 루트 3배. 2분의 X에 몇 배를 하면? 루트 3배를 하면 뭐가 돼? 3K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힌트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이용해서 X값을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고 그 X값을 표현한 걸 가지고 이것을 정리하는 게 가능해져요. X하고 그 수의 역수의 합과 차를 구해야 돼요. X와 그 수의 역수의 합과 차를 구하는 거야. 일일이 대입하는 거 아니야. 합과 차로 X를 구해주면 그것의 역수를 구하고 그것을 합과 차를 구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이해를 할게요. 됐니? 어디? 글씨? 네, 빨간색 사각. 빨간 삼각형? 네. 네. 보이나요? 네.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잘 견디고 실제로 이제 내년에 현역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역 신입 고일로 들어갈 건데 가서 정말로 열심히 정말로 복습했으면 좋겠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복습했으면 좋겠어요. 현역에 들어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어쨌든 시험을 보면서요.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1등급을 받을까가 아니라 내가 1등을 놓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1등을 놓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으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요 압도적이어야 돼요. 그 차이를 벌리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겨울방학 때에는 이제 모두 다 이제 우리는 고딩이잖아. 이제 작년과는 달라야 돼.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 열심히 한단 말이죠. 다 열심히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티가 나지 않지만 남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격차를 벌리는 것, 내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요 남들이 쉬고 있을 때
내가 달릴 때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좁힐 수 있게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장담하는데요. 여기 있는 세 권의 문제집을 여러분이 정말 힘들더라도 잘 소화를 시키면은 네 1등급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위치까지는 갑니다. 알겠니? 1등급이 상위 4%거든요. 상위 4%인데 거기에서 내가 상위 4%에 있는 거랑 거기서 1% 올려서 상위 3% 안에 들어가는 거랑 다시 1% 올려서 상위 2% 안에 들어가면 또 차원이 달라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1%씩 올리고 되게 힘듭니다. 왜냐면은 그 나머지 1%는요 정말 타겟이 있거든요. 사람이거든. 사람. 몇 명이 없으니까 1등 몇 명이 없으니까 내가 쟤보다 수학을 더 잘해야 되고 쟤보다 수학을 잘해야 되고 그때부터는 이제 한 명보다 더 수학을 잘하게끔 돼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걔보다는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최소한. 그러니까 되게 힘들죠. 왜냐면 걔도 달리고 있거든. 상위권에서의 경쟁은 그렇습니다. 상위권에서 경쟁은 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누가 더 열심히 뛰느냐의 문제. 상위권은요. 중위권은 내가 뛰면은요 태가 확 나. 왜냐면 안 뛰는 친구들 너무 많거든. 뛰면 티가 확 나. 근데 상위권은 다 뛰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결과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은 항상 결과주의자는 아니거든요. 단지 그냥 후회 없이 남은 시간들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드리는 말씀이에요. 후회만 안 하면 돼요. 자, 5번은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식을 정리하고요. 선생님 오늘 문제 풀이는 이 문제까지 하려고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오늘 배웠던 거 복습을 하시고 마무리 지을 거예요. 자, 닮음을 이용할 건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만 정리할게요. 닮은 B가 A 대 B라고 합니다. 그 도형의 넓이의 B는 뭐가 됐죠? A의 제곱 대 B의 제곱이네요. 그쵸? 부피의 B까지 가게 된다면 부피의 B는 뭐가 되죠? 그렇죠. 세제곱입니다. 각 차원. 닮음은 1차원이고요. 선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닮음은 선의 길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1차원이고 넓이는 2차원이고요. 부피는 3차원. 그냥 형식적인 의미의 2차원, 3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수학에서 말하는 2차원, 3차원은요. 2차원은 2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 3차원은 3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서로 차원이 다른 것들끼리 2개가 곱해지면 2차원 넓이가 나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잘 봐볼래요? 삼각형은요. 이쪽에 1차원이 있고요. 그쵸? 이것과 방향이 다른 이것의 1차원이 있네요. 그쵸? 2차원과 2차원을 곱해서 넓이를 만듭니다. 서로 다른 차원이에요. 그 부피가 넓이가 나오죠. 2차원. 이해되니? 선생님 우리 배운 공식 중에 이것도 있지 않았나요?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 있지 않았나요? 네 있었죠. 이것도 2차원. 3개 곱해져 있는데요. 사인 세타는요. 얘분의 얘. 그러니까 여기분의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cm분의 뭐 3cm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약분하면 차원이 없습니다. 쟤는. 사인은 그냥 상수 실수입니다. 실수. 차원이 없어요. 차원이 있는 것은 이 변의 길이 이쪽 차원, 이쪽에 1차원, 이쪽에 1차원, 2개 차원입니다. 2개 차원을 곱해서 2차원을 만드는 거예요. 부피는요. 여기 높이까지 해서 3차원을 만드는 거죠. 이해되니? 사다리 꼴이 좀 가장 복잡한 거야.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 한 게 넓이야. 1차원 길이 서로 이건 더하죠. 더하는데 이건 서로 어때요? 같은 차원입니다. 같은 방향이니까. 같은 1차원이야. 오케이? 그래서 둘이 더해봐야 1차원이고 이거 또 다른 높이의 1차원. 서로 다른 차원 2개를 곱해서 이 2차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가 이쪽 방향만 살짝만 틀어져 있어 상관없어요. 그럼 2차원이 돼요. 그래서 원은 어때요? 원은 파이 R의 제곱이잖아요. 네, 파이 R의 제곱도 마찬가지. R, 여기 R. R 곱하기 R 하면 승사각형이 나오는데 이것은 3.14배가 원의 넓이랍니다. 이해됐나요? 네. 부피만 3개고. 그래서 저렇게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2개의 차원이 있는데 2개의 차원이 각각 AB가 됐기 때문에 A 곱하기 A. 3개의 차원이 각각 AB가 됐기 때문에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되니까 A의 세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이 문제를 읽어보니까 그래요. 얘는 2등변 삼각형이래요. 2등변 삼각형입니다. 여기가 8이랍니다. 8. 오케이. 여기는 그림의 표현이 안 됐으니까 내가 쓸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에 적당한 P1, P2를 잡고 각 편에 평행한 보조선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도형이 여러 개로 지금 쪼개진 상태인데 그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왔습니다. 전체 넓이의 절반이래요. 여기의 넓이하고 여기의 넓이, 여기의 넓이는 전체 넓이의 절반이랍니다. 선생님이 이것의 넓이를 A라고 해보고 이의 넓이를 B라고 하고 이의 넓이를 C라고 해볼게요. 안 보이죠? 이것의 넓이를 A, 이의 넓이를 B, 이의 넓이를 C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큰 삼각형 ABC의 넓이는 S라고 할게요.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여기에 있는 삼각형들이 다 평행선이기 때문에 증명하지 않더라도 모두 다 닮음인 걸 이해합니까? 증명하지 않아도 다 닮음이에요? 오케이, 그럼 다 닮음이면 닮은 B를 봐야 될 텐데 닮은 B가 여기는 C, 대응변이 B, 대응변이 A지 않습니까? 닮은 B가 A 대 B 대 C예요. 자,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 A 대 삼각형 B 대 삼각형 C, A, B, C의 닮은 B는 A 대 B 대 C예요. 이해되니? 그럼 그것의 넓이의 B는 삼각형 A, B, C의 넓이 B는 A의 제곱 대 B의 제곱 대 C의 제곱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와 있냐면 A하고 B하고 C의 넓이가 S의 절반이라고 나왔다. A와 B와 C의 넓이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구나. A와 B와 C의 넓이를 더한 게 전체 넓이하고 딱 절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가지고 식을 세우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8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황을 정리를 하면 이렇네요. A의 제곱대 A의 제곱대 B의 제곱대 C의 제곱 대 넓이 S 8의 제곱이 1대 2이다. 다시 이 변의 길이의 제곱하고 이 변의 길이의 제곱, 이 변의 길이의 제곱, 이 변의 길이의 제곱, 이 변의 길이의 제곱을 다 더한 것 때 제일 큰 거는 한 변의 길이가 8이잖아요. 이거 다 더한 것 때 8을 다 제곱해서 한 것들은 이 넓이의 B가 몇 대면 1대 2이다. 쪼가리의 넓이의 B하고 큰 거의 넓이의 B가 1대 2. 이해되니? 오케이, 이걸 가지고 알 수 있죠. A의 제곱, B의 제곱, C의 제곱이 32라는 거. 수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가지고 위에 있는 시계값을 구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시계값은 저 상태로는 힘들고 전개를 해야 됩니다. 전개하면 A의 제곱 2번 나오고 B의 제곱 2번 나오고 C의 제곱도 2번이 나오게 되어서 이렇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B도 AB, BC, CA까지 모두 다 나오니까요. 저 둘을 가지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네,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도형 문제를 조형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갖다가 식으로 바꾸고 그 식을 다시 한번 계산해서 정리하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과제는 절대 등급 다음 주 목요일에 안 되죠? 네. 네, 다음 주 시간 한번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화수가 학원 휴무일이에요. 화요일하고 수요일이. 다음 주에 한해서 목요일 날 금요일
아, 다음 주 금요일 안 된다. 다음 주에 한해서만 주말에 좀 할까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자기 주말 스케줄이 좀 있는 사람 있나요? 그 시간 피해서 가볼게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해서만 토요일에 잡겠습니다. 학원 휴무일에 몇 가지 겹쳐가지고 다음 주에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볼게요. 일요일에 7시부터 9시가 아니죠. 9시부터예요. 미안. 9시부터 농드니? 토요일 할래? 그래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9시부터 11시까지. 혹시 이 시간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저녁이요? 네. 네. 다음 주에 하라고 해서 새벽에 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일찍 자지는 않으니까요. 다음 주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해서요. 이해되니? 다음 주에 한해서. 그리고 과제는 오늘 배운 부분 절대 등급 1단을 하고요. 블랙라벨 1단을 하겠습니다. 블랙라벨 책 갖고 있죠? 블랙라벨 1단원에는 나머지 정리까지 좀 들어있는데 잠시만 하이엔드도 지금 하이엔드 책이 있는데 하이엔드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하이엔드가 블랙라벨이 지금 1, 2단원이 합쳐져 있거든요. 하이엔드가 지금 1단원이 다항식의 연산이니까요. 하이엔드 1단원 이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오마이갓. 과제 바꿀게요. 절대 등급 2단으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까지 하고 돌아옵시다. 과제는 절대 등급 2단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 2단원 혼자서 풀기가 너무 힘든 친구들은 복습 위주로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은 미리 풀어보시는데 선생님 저는 좀 많이 어려워서 뒤쪽 문제가 좀 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은 최소 스텝 A까지는 그래도 과제를 해오셔야 돼요. 너무 어렵다 싶을 때는 최소 A까지는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다음 주에 한해서 토요일날 스텝 A 안 되면은 더 공부를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주에 한해서 이렇게 토요일날 9시부터 11시까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첫 수업인데 진짜 고생 많이 했고요. 앞으로 힘들게 공부해 봅시다. 고생했어요. 네, 찍어주세요.